최근에 4명의 해커가 검거가 됩니다. 바로 요 이야기인데요. IP 카메라 12만 대가 해킹되어서 사이트에 판매를 하다가 4명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놀랍게도 요 4명은요 같이 으쌰으쌰 해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4명은 각자 얼굴도 몰라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게 4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5번째, 6번째, 7번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발견된 건 요 4명인데요. 각각을 살펴보자면 이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한 다음에 탈취한 영상을 편집했어. 그 영상들에서 조금 성적인 장면들, 좀 노출이 심한 장면들을 이렇게 컷 편집을 했겠죠. 컷을 잘라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 사이트에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피의자 C는 영상을 똑같이 약 7만 대를 해킹한 다음에 영상을 648개를 만든 다음에 1,800만 원에 팔았다. 요 분들은 이제 실제로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잡았어. 자, 이 사람들을 잡은 다음에 이 범죄 수익을 어떻게 보면 회수해야 되잖아. 지금 3,500만 원, 1,800만 원. 이거 범죄 수익이니까 회수해야 되는데, 짜증나는 건 잡아보니까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았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남아있으면은 어떻게든 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조금 그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2억을 범죄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이 2억이 저 지금 없는데요?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2억을 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식으로 법이 좀 개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남아있지 않았대요. 뭐 그쵸, 배째라는 거죠. 그 다음 D와 E는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D는 1만 5천 대의 카메라를 해킹한 다음에, 피의자 E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한 다음에 영상을 판매하진 않고 유포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영상을 보관 중이었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잡혔던 건데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킹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12만 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해킹 방법이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 순차적인 숫자,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다. 비밀번호, 패스워드, 어드민, 1234 혹은 초기 비밀번호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 IP 카메라 해킹과 관련해서는 정말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이슈가 있었고 이게 매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다행히도 자, 요 4명의 범죄자가 잡혔잖아요. 수사가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 사이트에 판매를 했다라고 했죠. 그 사이트의 운영자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법 영상을 구매하는 것도 안 되고 시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일상 이야기를 하지만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블랙과 연루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블랙은 블랙커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불법과 관련하면 언제든지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 수사가 여기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IP 카메라, 홈 CCTV 해킹은 정말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기본 보안 수칙입니다. 당연한 건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카메라 안에는 관리자 계정이 따로 등록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면 좋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은 쉽지 않겠지만 자주 바꾸는 것은 전 추천하고요. 그리고 특히 수시로 업데이트 중요하고요. 제품이 이중인증, 그러니까 2차 인증이 있다 하면 2차 인증까지 꼭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기본 수칙과 더불어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감한 곳은 사용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감한 곳이라고 한다면 침실, 화장실? 화장실은 사실 뭐 카메라를 굳이 설치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혹은 샤워하고 나오는 그 복도라든가 그곳은 안 나오도록 저는 카메라를 세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화장실 홈캠은 없겠죠, 그쵸? 화장실 카메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샤워하고 나오는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피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IP 카메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보안 수칙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는 불신의 끝판왕이거든요. 이게 해킹이 당할 여지가 있잖아요. IP 카메라라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게 기능이니까, 스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해커들도 들어올 여지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거실에서 벗고 있다고요? 거실에서 왜 집에서는 옷을 입고 계십시다. 알았죠? 굳이 왜 집에서 옷을 뭐 자연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춥잖아요. 여러분들 날도 추워졌어. 옷은 입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옷을 뭐 벗고 돌아다니면 불편하잖아요. 옷을 벗고 다니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한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은 피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킹이 당했을 때도 대비를 한번 하는 걸 저는 더 추천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해킹을 당해서 성착취물에 악용된 IP 카메라는 통신사와 설치업체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공감해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을 하냐면,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통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비밀번호를 처음에 설정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되잖아. 왜 그걸 숨겨놔? 그냥 기본 비밀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치하게, 그리고 보안적인 수단 2차 인증을 무조건 필수로 설정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걸 왜 뭐 물론 편이겠죠. 그냥 딱 붙이고 인터넷 깔면 그냥 설치 끝. 자, 편하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 정도의 편의는 봐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와이파이 기기 설치하실 때 와이파이 기기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 기기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설치해 주시는 통신사 아저씨들이 보통 와가지고 와이파이 기계 설치하고 가잖아요. 그럼 공유기 설치할 때 그거를 설치하게 그 자리에서 도와주던가,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설정해야 되니까 지금 설정하시죠. 이렇게 세팅까지 조금 안전하게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CTV도 마찬가지. 이 제품을 소개할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설치 방법 이런 거 여기에다가 놓고 선을 꼽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킨 다음에 자동으로 보안의 수단을 강제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걸 오로지 네가 비밀번호 설정 안 했잖아,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묻기에는 이거 비밀번호 그러면 있다라는 걸 알려주든가. 보통은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런 거는
좀 맞는 거 아닐까,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P 카메라를 제작하는 업체도 그냥 이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땡이 아니라 설치하고 그냥 자동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뭐 비밀번호 설정이라든가 그걸 해야만 쓸 수 있게 그냥 그런 보안적인 수단을 강제화시킬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물론 이거를 제조사 그리고 통신사 설치 업체의 책임도 묻는 건 맞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도 이런 IP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IoT 기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정말 많은 로봇 청소기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가전기기들이든 혹은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한 보안은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보안은 불신에서 시작한다. 사실 저는 IP 카메라 집에는 설치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할 거라고 해도 좀 민감한 곳에는 아마 설치를 안 할 거예요. 안전하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하면 저도 이제 로봇 청소기를 쓰긴 하는데 이 로봇 청소기는 저는 제가 없을 때만 돌립니다. 일부러. 굳이 제가 있을 때 돌리면 불편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최고의 보안은 불신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홀로 될 거야. 하지만 안전하면 되잖아. 우리는 보안인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맥, 친구, 자 그것보다 우리는 보안을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얻을 순 없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로 대하면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저처럼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신을 베이스로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둘 다 얻을 순 없어.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병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대학생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킹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보보안 일을 하면서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해킹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에서 범죄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필터링 중에는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필터링과 블랙리스트 기반의 필터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필터링은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 금지. 오직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 입장 가능. 이게 화이트리스트 기반이고요. 블랙리스트는 모든 사람 허용. 하지만 몇몇 사람들만 제외. 자, 요게 블랙리스트 기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화이트리스트 기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범죄자에서 시작을 하고요. 죄송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불신, 언제나 위험 요소에서 시작을 하면서 점점 대화를 통해서 점점 신뢰를 0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이 그 신뢰에서 시작해서 얘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마이너스. 얘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어. 마이너스.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 기반의 인맥 관리 혹은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출발점은 똑같아요. 범죄자든 착한 사람이든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관대합니다, 꽤.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다? 거짓말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인식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0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랑 이제 교류를 하다가 이 사람 괜찮네? 플러스 되면서 이제 점점 신뢰가 생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관대해질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 기대를 안 했으니까. 모든 보안은 불신,
제로 트러스트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요 마인드를 한번 장착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 모든 시스템을 믿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